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원민경입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폭력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젠더폭력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내 모든 가족이 직면한 여건에 관계없이 평범한 일상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찾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현장과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의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상은 보복과 독재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피의 사실을 위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망신 주기와 낙인 찍기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신문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입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1, 2, 3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래성처럼 부실한 특검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입니다. 하지만 왜 민주당 정권의 수사기관들은 불법적이고 허술한 수사를 반복하는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서 출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특수단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권력에 고개 숙이고 법의 잣대를 왜곡할수록 민주당에서 출세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당 주최 정적 사냥대회 참가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는 특검이 자신들의 지위를 받는 정치적 흉기에 불과하다는 자백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은 죄악의 크기만큼 권력이 커지는 집단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모두 전과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의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선거 때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 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동료 권성동이 아니라
우리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희 의원, 박민규 의원, 박지혜 의원, 박홍기배 의원, 윤종군 의원, 황정아 의원, 김재원 의원, 최혁진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불 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위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표시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야. 자, 그만하세요.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괜찮습니다. 법사위관들이 출세했어. 회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7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7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지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각 교섭단체가 어떤 비전과 정책, 다짐으로 정기국회에 임했는지를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인데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이곳 국회 본회의장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규율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공간입니다.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국민의 대표입니다. 당장은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 같아도 서로에 대한 비난과 야유, 집단적 고성은 결국 국민의 상처, 국민의 마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일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마디 해명조차 없습니다. 급기야 같은 당 최고위원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그 존재만으로도 국민들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 참혹한 내용을 두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상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망동입니다.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입니다. 만약 국회가 그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5.18 광주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참담했던 국민 살상행위, 민주주의 침탈행위 기억나지 않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거하려는 내란에 찬동한다는 의미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의장은 국회의 대표로서 또한 그 무도한 계획에 의해서 살상당할지도 몰랐던 피해자로서 이 사태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합니다. 발언 당사자께서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사과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입니다. 범죄자와의 합의는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일당들의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 행위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은 아직 범죄자들로부터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은 합의 의사 없이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자 및 그 비호 세력들에 대하여 확실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 한 국회는 이 범죄자들과 그 범죄자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세력들과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특검법 개정안이 바로 그 의지의 표명입니다. 한편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비호 세력들의 내란 범죄와 국정농단 범죄 사실들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계속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범죄 사실에 기존 특검법의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4건의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의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및 4건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건의 대안은 공통적으로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현행 특별검사가 1회에 하나의 수사기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하나여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인지된 관련 사건 또는 관련 범죄 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제정 없이도 파견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며 사건을 배당받은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 지휘하에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며 이 법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 자수를 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는 등의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통사항 이외에 각 대안별로 개정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특별검사보를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였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위 두 가지 대안은 법원조직법 제5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되,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 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공판 준비 기일을 제외한 제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재판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란 범죄와 그 비호 세력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라야 합니다. 이 재판은 이 범죄 사실의 직접 피해자인 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최종 권력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직접 감시와 견제를 통해 내란 재판이 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란 재판은 반드시 중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의 2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대로 특검의 수사기관, 검사와 공무원의 특별검사팀 파견 인원을 그대로 두고 내란 세력 척결 등을 위한 특검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다만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데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별검사 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수사기관의 인력을 늘려 특별검사의 수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만 피의자 등의 논란거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성안하였습니다. 내란을 신속, 정확히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수정안에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의 2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진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 인원을 늘리는 등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데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수정했습니다. 제9조 7항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하여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수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하여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의 2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진석 의원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 인원을 늘리는 등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단 제구조 7항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는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별검사 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검이 계속될수록 감춰졌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